공교육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교육정보 격차 해소 프로젝트 입시의 정석 시간입니다.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은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묶여서 학과 증원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 산업을 이끌 첨단 분야만큼은 예외인데요. 실제 인공지능과 반도체 같은 분야를 중심으로 이 주요 대학들이 앞다퉈 정원을 늘리고 있는데 잘만 활용하면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새롭게 생기는 첨단학과에 관련된 궁금증 자세히 풀어봅니다. 서울 영동일고 윤희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 첨단학과 묘직 규모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 올해 입시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2016 대입에서도 첨단 학과들의 순수 증원 분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2022년 디지털 인재 양성 계획을 근거로 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빅데이터,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모집 단위의 순수 증원과 학과 신설이 계속되었는데요. 2026 대입에서도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등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의 7개 대학들의 첨단 학과들을 신설했으며 총 119명을 올해부터 모집하게 됩니다. 신설학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국대가 의료 인공지능공학과와 지능형 네트워크 융합학과에서 각각 38명과 23명을 선발하고 서강대가 반도체공학과에서 30명, 성균관대가 배터리학과에서 그리고 바이오 신약 규제학과에서 각각 30명과 33명, 연세대가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에서 25명, 중앙대가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에서 20명을 선발합니다. 이러한 첨단학과 신설과 함께 기존 첨단학과들의 순수 증원도 이어졌습니다. 최고 인기 모집 단위인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서 21명을 지원하고 산업공학과에서 9명을 지원한 것을 필두로 하여 한양대, 서울시립대, 동국대에서 기존 첨단학과들의 모집 인원을 총 212명 순수 지원하였습니다. 신설학과까지 포함한다면 상위권 대학에서 약 400명 정도의 순수 증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전공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있던 전공 규모를 늘리기도 하고 보니까 지금 숫자도 꽤 큽니다. 이런 현상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변화하는 미래 산업 구조화에서 첨단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대학의 큰 목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는 국가가 핵심 산업으로 지정한 분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또 우수한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대학의 인재 육성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학과 개편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인문사회 중심의 체제에서 이공계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있는 학과들은 구조조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미래 인재 육성 그리고 대학의 구조 개편이라는 흐름에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네, 우리 수험생들에겐 너무나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첨단학과 입시에서 또 주의할 만한 특징도 있을까요? 네, 신설학과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이 지원 시 참고할 전년도 결과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지원할 기준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은 유사 학과의 입결을 바탕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인공지능 관련 학과가 신설되면 기존에 같은 대학에 있는 컴퓨터 관련 학과의 입결을 찾아보거나 반도체 관련 학과가 신설되면 전기전자공학부의 입결을 참고하여 지원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입결이 없으면 성적대가 높은 학생들이 안정 지원하는 경우보다는 낮은 성적대의 학생이 상향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총원 합격의 여부에 따라서 기존의 유사학과보다 입결이 떨어지는 현상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신설 이후 2, 3년 정도가 지나면 전년도 입결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모집 단위의 선호도에 따라서 서서히 입결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첨단학과의 경우 학생들이 선호하는 모집 단위이기 때문에 신설 첫 해에는 의외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지만 2, 3년이 지나면서 점점 상위권 모집 단위의 입결과 유사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첫 해에는 조금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정원이 늘어난 만큼 또 다른 학과나 전공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첨단학과와 관련된 유사학과의 입결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네. 첨단학과의 증원 같은 경우 순수 증원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의 증가 효과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유사학과의 입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 대입부터 반도체 관련 첨단학과가 늘어나면서 전기전자공학부나 기계공학부 등 수학과 물리 기반의 학과들의 입결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첨단학과들도 또 늘어나면서 첨단학과들 사이에서 입결이 차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첨단학과들과 유사학과들을 같이 묶어서 보고 범위값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관련 첨단학과들은 컴퓨터 그리고 전기전자공학과와 묶어서 보고요. 그리고 바이오 관련 첨단학과들은 생명과학, 생명공학 관련 학과들과 묶어서 지원할 수 있는 가능 범위를 예측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사학 첨단학과들이 많은 경우에는 특정 학과들로 지원자가 쏠릴 수 있다는 것을 변수로 꼭 명심해야 됩니다. 네, 이런 첨단 전공이 굉장히 유망해 보이기는 하는데 워낙에 또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측이 쉽지 않은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원할 때 어떤 기준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신설학과들의 경우에는 학과명만 보고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학과명 말고 실제 어떤 것을 배우는지 실제로 알아보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대학의 첨단학과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교육과정, 향후 진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첨단학과의 경우에는 일부 학과들은 채용 연계형으로 졸업 후에 취업이 보장되는 학과와 그렇지 않은 학과들로 나뉘어집니다. 지원하는 학과가 채용 연계형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026 대입에서는 반도체 관련 학과들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채용 연계가 되었으며 모빌리티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와 그다음에 배터리 분야에서는 삼성, SDI와 연계된 학과들이 존재합니다. 대학과 학과에 따라서 채용 연계된 기업이 다르니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첨단학과라고 해서 모두 채용 연계 학과는 아닌 점도 명심해야 됩니다. 네, 취업이 사실상 보장되어 있는 학과들도 있네요. 든든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첨단 전공을 염두에 둔 수험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점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상위권대 첨단학과의 경우 수시 모집에서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전형에 유리한지 나의 고교 내신 성적과 생기부를 분석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첨단 학과들의 경우 물리 베이스 학과인지 생명과학 베이스 학과인지에 따라 경쟁률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 때 수강한 과목과 지원 가능한 첨단 학과들을 맞추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시 모집 이외에 정시 모집에 있는 수능 위주의 전형에서도 종합전형 다음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현재의 학력평가와 모의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정시 모집에서 첨단학과의 지원 가능 여부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지원 과정 전반에 변수가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첨단이라는 이름만 보고 지원하기보다 이 전공의 성격 그리고 자기와의 적합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